은퇴 플랜 숫자 하나 잘못 계산한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덮친 불행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퇴직하던 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계산은 끝났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엑셀 파일 속 마지막 줄을 저장하며 그는 자신이 꽤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온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며 모은 자산과 연금 예상액 그리고 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생활비까지 모두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넣은 것이 아니라 숫자가 아닌 것들을 아예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은퇴 후에야 알게 됩니다. 서울 근교에 살던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회사에서 정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는 직장 안에서는 늘 재무 쪽 일을 맡아 숫자에 강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그는 누구보다 꼼꼼했습니다. 월별 지출을 정리했고 연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금액을 확인했고 여유 자금은 안정적인 상품에 나눠두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걱정은 없어. 은퇴 첫 해는 정말 그 말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평일에 마트에 가고 가끔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사소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늘 그가 계산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집안 곳곳이 눈에 들어왔고 고쳐야 할 것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는 계산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전의 생활비와 은퇴 후의 생활비는 같지 않다는 것을. 회사가 대신 내주던 비용과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던 지출들이 은퇴와 동시에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숫자 하나가 아니라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사례는 지방에서 올라와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제조업 현장에서 평생을 보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를 인생의 제이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면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표에는 그랬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덜 사고 여행은 가끔만 가면 충분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계산표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사소한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외출과 소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취미를 시작했고 그 취미는 생각보다 비용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을 달래는 방법은 결국 지출이었습니다. 부부는 어느 날 통장을 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산이 틀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은퇴는 이런 게 아니었지. 숫자는 맞았지만 삶은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은퇴 플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월 얼마가 필요하고 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숫자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역할을 잃은 불안, 관계의 변화, 무료함과 외로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은 계산표 어디에도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매달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병원비가 되고 취미 비용이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됩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계산했다는 말 뒤에는 사실 이런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나를 제대로 상상하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속도가 무서웠다고. 그 속도는 단순히 물가 때문만이 아닙니다. 은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지출이 은퇴 후에는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채우기 위한 비용,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계산표에는 연간 지출이라는 한 줄로 정리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매일매일 선택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아니면 나가서 커피라도 마실까라는 질문이 반복될수록 통장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은퇴 플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라 가정의 현실성입니다.
내가 은퇴 후 어떤 하루를 살 것인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먼저 그려보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계산한 대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잃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안은 다시 소비를 부르고 소비는 자산을 줄이며 자산이 줄어들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계산표를 다시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나라는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루를 설명할 말이 있는가? 돈을 쓰지 않아도 나를 지탱해 줄 무언가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만든 숫자는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은퇴 플랜에서 진짜 위험한 실수는 숫자를 틀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은퇴 플랜에서 숫자는 언제나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말할 때 자산 규모와 연금 수령액과 같은 수치를 중심에 둡니다. 이것은 틀린 접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숫자들이 어떤 전제를 깔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의 삶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출과 은퇴 후의 삶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비용들이 은퇴와 동시에 개인의 몫으로 이동합니다.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관계 유지, 심리적 안정까지 모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순간 숫자는 더 이상 고정값이 아니라 흔들리는 변수로 바뀝니다. 전문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라 삶의 패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출퇴근이라는 강제 루틴이 있었고 점심과 저녁의 상당 부분이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의 모든 시간이 선택의 결과가 됩니다. 그 선택에는 거의 항상 비용이 따릅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 나가게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고립될 것 같아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사치가 아니라 정서적 생존 비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 플랜은 이런 비용을 생활비라는 한 줄에 묶어버립니다. 이 단순화가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지출의 방향성입니다. 은퇴 전의 지출은 효율과 필요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은퇴 후의 지출은 감정과 보상 심리에 크게 좌우됩니다. 평생 일해온 대가로 이제는 조금 누려도 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누림이 반복되면서 일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회성으로 계획했던 소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고정비가 됩니다. 계산표에서는 일시적 지출로 처리되었던 항목들이 현실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구조로 변합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체감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플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래의 자신을 정확히 그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의 자신을 지금보다 한가해지고 검소해진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할을 잃은 자신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자극과 활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는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계산이 틀렸다기보다 계산의 대상이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설계는 재무 계획이기 이전의 생활 설계입니다. 하루의 리듬, 한 달의 흐름, 1년의 반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림 위에 숫자를 올려놓을 때 비로소 계산은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겠다는 다짐이나 검소하게 살겠다는 의지는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돈을 쓰게 되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외로울 때, 불안할 때, 의미를 찾고 싶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은 단순한 재무 문제를 넘어 자존감과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곧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간다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 다시 소비를 선택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숫자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 플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입니다. 결국 은퇴 설계의 핵심은 숫자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읽는 감각입니다. 숫자는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방향이 분명할 때 그것을 지탱해주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시 계산서를 열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먼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만든 은퇴 플랜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숫자 하나 잘못 계산한 대가가 컸다는 말은 특정한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가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숫자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삶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다시 계산하기 전에 삶을 먼저 설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은퇴 전략이며 이 글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